안녕, 안녕. 오늘은 우리 미투인베스트에서 좀 특별한 날이네. 시뮬레이션이 오랜만에 진짜 큰 결정을 했거든. 이 약세장 때 종목을 샀대. 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럼 성적표랑 매수 타이밍 도표 좀 보자. 그 다음으로 진입 출원해서 1등 받은 종목 오늘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해 볼게. 그리고 우리 모델이 찜한 종목들, 거기다 대형 주주들이 어떤 수급을 하고 있는지 봐줄 생각이야. 나머지는 그냥 후루룩 훑고 지나갈래. 그럼 바로 시작하자. 오늘은 좀 특이해. 약사장인데 두 개나 새롭게 질렀거든. 뭐, 이전에는 장세가 안 좋으면 손을 안 대는 게 우리 규칙이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왜 샀냐고? 걱정 마.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줄. 시작 자본금이 10억 원이었는데 지금 총평가액이 10.52억 원이야. 누적 수익률로 보면 5.16% 벌었네. 근데 기간별로 보면 최근 한 주 동안은 마이너스 1%. 한 달은 마이너스 2.76%, 세 달은 좀 더 안 좋게 마이너스 6.83%야. 오늘 새로 샀던 건 하나손해보험 두 놈인데 여기서 한 4,300만 원어치 샀어. 솔직히 이거 너무 적게 샀나 싶기도 해. 근데 내 규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딱 그대로야. 남은 현금으로는 8.46억 원을 들고.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신호가 3개 있어. 이것들 보면 왜 샀는지 바로 알 수 있지. 하나씩 시장 국면을 5단계로 나눠보면 강한 약세부터 중립 강세까지 있어. 오늘은 이 중에서 약세지. 점수로는 0.216이야. 꽤 낮아.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확률도 봐줘야 해. 단기 상승 확률이 0.2%라 정말 낮고 급등 확률은 무려 97.1%야. 화면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 보면 오늘의 주요 정보가 다 들어. 급등 확률이 97.1%래? 이거 대단해. 보통 기준이 70%인데 그걸 훨씬 뛰어넘었으니까 오늘 주식들한테 신호를 준. 시장 전체가 막히면은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 약세장 때는 새로운 주식도 기존 주식을 더 살 일도 없어.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 시장이 안 좋으면서도 어떤 주식이 급등할 확률이 70% 넘으면 그때만은 조심스럽게 절반 규모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화면 보여주는 체크리스트에서 두 가지 조건 다 초록불 켜졌어. 그래서 오늘은 전체 5개 중에 그냥 2개만 골라서 사는 거야. 그 아래 줄 친 부분이 오늘의 결정이지. 여기 70% 기준 원래는 30%였는데 너무 자주 신호가 올려서 높여버린 거야.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다른 어떤 조건에서도 맞을 확률이 30% 미만이라 안심하고 절반만 쏠 수 있어. 오늘 내가 사고 파는 거 정리해주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같이 말할게. 들어. 급등 확률 높아졌어. 어제 74.7%였는데 오늘은 무려 97.1%야. 노란 점선 위로 이틀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이런 날들이 최근 60일 중에 꽤 자주 있어. 정확히는 15번이나 됐어. 그중 실제로 급등한 건 13번이지. 놀랍지? 이거 하나만 믿고 투자하면 큰 손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 오늘 새로 샀던 건 하나 손해보험 하나야. 약세장인데도 급등할 확률이 높았어. 절반 규모로 진입했어. 그리고 오늘은 헥토파이낸셜을 팔았지. 순위가 밀리니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 거야. 애국게도 생명전기도 점수가 떨어져서 교체됐어.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 위험한 건 빨리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날이었어.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좋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전 종목 데이터를 2018년부터 지금까지 체크해봤어. 이제 이 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할 거니까 같이 봐줘야 해. 익절은 20%, 손절은 마이너스 25%로 하루에 10에서 20% 빠진 종목들은 절반이 넘게 익절했어. 중앙값은 플러스 20%야. 하루에 20에서 29% 떨어진 종목들은 더 잘 나왔는데 익절률이 59%로 전체 구간에서 제일 좋았어. 여기까진 싸게 사면 이득이라는 말이 맞아. 근데 하한가를 보면 손절이 54.8%나 됐고 익절은 34.7%야. 빠이랑원 친 곳에서 방향이 완전히 바뀔. 한가에서 사들인 주식들 보면 중앙값이 마이너스 25%야.
이것 뜻은 절반 이상의 주식들이 손해를 보고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지. 한가라는 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규정 때문에 못 떨어지는 상황이래. 그래서 다음날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 시장이 안 좋은 때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도 쉽게 담지 말아요. 중요한 건 손해를 입지 않는. 손실 보면 좀 짜증나는 거 알아? 30% 이르면 다시 본전 오르면 43% 벌어야 돼. 그러다 50% 이르면 그 2배, 그러니까 100% 벌어야 제자리야. 그래서 종목 잘 골라내는 것보다 나쁜 날에 손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 오늘은 그런 날이었어. 문이 열린 정도가 딱 반밖에 안 돼서 조심해. 오늘은 한 줄 결론이 있어. 돈 버는 것보다 손실 안 입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이건 실제 계좌 운영한 거 아니고 시뮬레이션인 거 알아도 그냥 참고용이니까 따라서라는 건 절대. 먼저 우리 모델이 어떤 종목을 좋다고 보는지 알려줄게. 매일 4,00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20개를 매수 후보로 뽑아. 그 중에서도 여러 모델들이 다 같이 좋아하는 5개만 강력 추천으로 남겨.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순위대로 보여줄게. 1위는 삼성전자야. 점수가 0.9252로 가장 높고 의견 차이는 10.38%라 다들 생각이 잘 맞아떨어졌어. 2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점수는 0.8647이고 코스피 종목이야. 의견 차이는 17.64%로. 4위 한국항공우주, 점수 0.8518이고 의견 차이는 13.44%. 마지막으로 5위는 CS윈드야. 점수 0.804의 의견 차이가 11.65%로 가장 작아. 의견 차이가 크면 그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 작으면 확신이 있는 종목이란 뜻이지. 매매 규칙도 알아야 해. 목표 수익은 20%, 손절은 마이너스 25%로 세워. 그리고 5거래일마다 점수를 다시 확인해서 확 떨어진 애들은 갈아치우는 거야. 그런데 이 강력 추천 목록과 오늘 실제로 산 종목은 좀 다를 수 있어. 오늘 진짜로 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실제로 사고 파는 종목들 다시 띄웠어. 하나손해보험 하나만 있어. 방금 강력 추천 목록엔 없었지? 맞아, 없어. 강력 추천은 여러 지표가 좋은 종목들이야. 근데 실제로 사려면 진입 모델이 따로 있거든. 오늘 진입 모델 점수에서 하나손해보험 76.5점으로 제일 높았어. 그래서 추천 목록에는 없어도 진입 모델에서 좋아하는 종목들은 따로 다 놓은 거야. 강력 추천하고 실제 매수가 이렇게 다른 거 알아도. 큰 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 최근 5거래일 동안 개별 주식 순매수 상황이야. 오늘은 외국인들이 5,200억 원을 사들였고 기관들은 9,200억 원 팔았어. 개인들은 3,500억 원 샀지. 그런데 바로 전날인 7월 16일에는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을 팔았고 기관도 2조 4천억 원을 팔아치웠어. 그전 사흘 동안은 외국인이 1조 7천억, 9,600억, 그리고 2조 3천억 원을 거래했거든. 이거 바짝이 완전 널뛰기야.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서 아직 큰 손들이 정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 더 있어. 화면을 ETF 수급으로 바꿔줘 볼래? 7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은 1,700억 원, 개인이 4,700억 원, 기관이 6,100억 원 들어왔어. 이거 보면서 주식과 ETF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날도 있다는 거 알아야 해. 종목은 골라서 사고 있는데 전체 시장에 통으로 베팅하는 ETF는 아직 안 만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하자. 일시적인 수급만 가지고 시장 바닥이야 이러면 안 돼. 지금 여전히 약세 국면이고 수급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야. 실제로 사냐 마냐는 전체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 시장 좀 보자. 코스피가 6월 30일엔 8,476이었는데 지금은 6,516까지 떨어졌어. 열흘도 안 돼서 23%나 줄어든 거야. 정말 충격적이지. 아직 이 하락세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좀 일러. 하락장에서는 갑자기 올라가는 날이 종종 있어. 그런 날에 쉽게 들어갔다가 다시 팔리는 사람들이 많거든. 조심해야 해. 바깥 상황은 어떤가 볼까? 미국 증시는 직전 거래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1.40%, S&P 500이 마이너스 1.01%, 다우가 마이너스 0.77%였어. 금은 4,029달러로 하루 만에 0.00% 올랐어. 금이 오른다는 건 보통 돈이 안전한 대로 쓱 피신한다는 신호를 일켜. 반면 유가는 81.8달러인데
우리가 보는 구간에서 11.3% 빠졌어. 경기 좀 식겠는데 하는 걱정이 깔릴 때 나오는 그림이야. 미국 증시는 그럭저럭 버티는데 금이랑 유가가 이렇게 엇갈린다는 건 바깥 공기가 아직 마냥 편하진 않다는 뜻이. 금리 얘기 좀 해볼까?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4.541%고 한국은 4.325%야. 그런데 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는지 아는지? 이유 두 가지 있어. 첫째, 주식값은 미래야 벌 돈을 지금으로 옮겨온 값이거든.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의 돈을 더 많이 깎아서 계산하니까. 특히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들은 크게 떨어질 수 있어. 둘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없이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으니 주식보다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식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근데 미국의 2년짜리 금리는 4.185%로 10년짜리보다 낮아. 이건 금리가 뒤집히는 건 아니고 아직 경제 침체가 올 거라는 소리를 크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이. 비트코인도 좀 봐야겠네. 지금 64,189달러로 전날보다 0.78% 빠졌어. 그런데 이 구간으로 보면 약 16%나 떨어진 것 같아. 최근 코스피가 빠진 폭도 비슷하네. 비트코인은 배당이나 이자 이런 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애야.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는 거 보면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주식과 코인 모두 내려가는 건 어느 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식. 돈 들어와 있나 봤더니 주식 사려고 대기 타는 돈인 고객 예탁금이 7월 2일에 119.9조 원이었는데 7월 15일에는 109.9조 원으로 줄었어. 그게 약 8.4%나 빠진 거지. 돈이 이렇게 줄면 시장도 좀 위축될 수 있겠네. 근데 대차장고는 좀 줄긴 했어. 주식을 빌려갔다가 되갚아야 하는 잔액이 3분의 1 동안 147.1조 원에서 조금 줄었는데 이건 하락 베팅이 좀 덜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돈이 이렇게 줄어들면 걱정되긴 해. 주식 사려는 사람이 줄었다고 봐야 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주식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야. 지금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447조 원 규모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크게 팔면서 떨어졌다가 요즘 다시 조금 사들여서 올라온 거지. 이 지표가 크니까 하루하루 변동보다는 큰 방향과 경향성을 더 중요하게. 시장 좀 보자 이거. 코스닥은 돈이 65조 원에서 56조 원으로 줄었어. 약 14%나 빠진 거지. 그런데 코스피는 더 심해. 20거래일 전보다 20.9%나 줄었어. 대형주에서도 외국인이 손을 떼고 있어. 이건 위험한 상황이 좀 커졌다는 얘기야. 주의해야 할 듯. 얘들아, 앞으로 조심해야 할 날짜들이 있어서 알려줄게. 7월 30일에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있어. 그 다음으로 7월 31일에는 GDP랑 PCE 물가도 나와. 각각 11일 남았어.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FOMC야. 이거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 만약 강하게 나오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할 거라는 기대가 커져서 주식들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부드럽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 시장에서 반가워할 거야. 그리고 8월 13일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어. 이런 중요한 날들을 앞두고 미리 들어가는 건 우리 스타일 아니야. 결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해. 걱정 말고 잘 지켜. 오늘 내용 쭉 정리해볼게. 우리 시뮬은 지금까지 5.16% 수익이 났어. 오늘 시장은 약세래. 점수도 0.216로 약세야. 급등 확률이 무려 97.1%라서 예외 저항이 열렸지.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라는 종목만 2개 샀어. 그거라도 몰빵은 아니고 절반만 살짝 담았는데 위험한 건 정리도 해뒀어. 오늘 상립하였거든. 중요한 거 하나야.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다음 FOMC 금리 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서두르지 말자고. 이거 투자 시뮬이니까 실제 투자 권유는 아니란 거 명심하고.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이야.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 미투인베스트 큐비였어. 내일 또